와, 이럴 수가. 이강인이 리그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니, 이강인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2경기 연속 후반 교체 투입을 시키고 또 팀에서 멀티 포지션을 누구보다 잘 소화하는 선수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 예상이 안 돼서 이렇게 멀티골 폭발을 시킬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그 11라운드 만에 5골과 6호골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시스트도 올리고요. 한 경기에서 트리플 포지션을 소화하고요. 프랑스 리그에서 전반전에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한국 선수 중에 최초였습니다. 지금부터 이강인의 대활약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해버리면서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예선 탈락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지로나에게 자책골로 승리, 아스날에게 실력차가 느껴지는 패배, 홈에서 아인토벤과 무승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역전패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인데 기대와 다른 결과라서 현지 매체에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챔스 결과와 다르게 리그에서는 현재 8승 2무의 성적으로 2위와 승점 6점 차까지 벌려놓은 상황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리그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리그왕 팀의 챔스 성적을 보면 그 평가가 좀 애매해집니다. AS 모나코 3승 1무, 브레스트 3승 1무, 릴 2승 1무 1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브레스트, 릴에게 모두 3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은 챔스에서 부진한 건 인정하지만 현재 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11라운드에서 상대하는 팀은 앙제라는 팀인데 우선 이 팀이 18개 팀 중에 15위로 쳐져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앙제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원정 경기이고, 세 번째는 이 앙제라는 팀이 직전 경기에서 파리와 우승을 다툴 상황이었던 AS 모나코를 꺾어버리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모로 파리 생제르맹이 쉽지 않을 경기로 예상이 됐고, 거기다 이 경기에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발로 출전할지 교체일지, 포지션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일지 미드필더일지 윙어일지 당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새벽 5시 경기였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면서 그때서야 살짝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베랄두,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뇨스, 하키미, 마율루, 자이르메리, 파비앙 루이스, 바르콜라, 아센시오,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강인의 포지션이 뭐가 되죠? 네, 마율루라는 선수는 18살의 신예 선수인데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공격수로 출전한다고 봐야 하고 덴벨레가 없으니까 이강인의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이강인이 정말 오랜만에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이었습니다. 혹은 아센시오와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호흡을 맞추겠죠. 전반 4분 만에 이강인이 박스 안에서 골 기회가 왔는데 오른발 슈팅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을 비판의 대상으로 타겟을 맞추고 있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들의 패스 연계는 매우 좋았지만 앙제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15분 넘게 공격의 날카로움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반 17분에 이강인이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집념의 크로스를 올렸고 그 볼이 흐르자 이강인에게 찬스가 오면서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을 했는데 수비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초 만에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득점을 선언했습니다. 네. 과거엔 없었던 손목에 찬 그 신호로 그 볼이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호가 온 것입니다. 이강인이 리그 5호 골을 넣는 순간입니다. 이강인이 거의 경기당 한 골 가까운 기록을 할 줄은 진짜 솔직히 상상도 못했죠. 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공격수로 투입하면서 일어난 성과입니다. 거기다 또 3분의 2채 지나지 않고 이강인이 이제 멀티골을 폭발시킵니다.
이번에도 박스 안에서 아센시오의 패스에 왼발로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골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센시오와 점프 배치기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앙제를 무너뜨리자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 득점이 터집니다. 아센시오의 이제 세 번째 어시스트로 바르콜라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 아센시오는 그냥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잖아. 전반에 이미 3대 0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상하게도 리그에서는 득점력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경기당 3골이니까요. 거기다 이제 추가골이 또 터집니다. 전방 막판에 이강인이 자로잰 듯한 크로스에 바르콜라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4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2골 1어시스트로 대활약을 펼쳤고 바르콜라도 2골, 아센시오는 어시스트가 정정되면서 2개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격진이 모두 2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패스 성공률이 93%였고 슈팅 12개 중에 유효슈팅이 7개였습니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런 대활약이 프랑스에서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였다면 와 얼마나 좋았을까. 이강인은 슈팅 3개 중에 2골을 넣었고 기회 창출도 3개, 패스 39개 중에 37개를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이 95%였습니다. 이강인의 평점은 이미 9.6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나코는 이 팀에게 어떻게 졌지?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이강인의 해트트릭도 기대해보는 건 뭐 욕심이 아니죠. 이제 앙제는 멘탈 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참 리그 수준을 알게 해주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관중들이 갑자기 파리 진영에다가 테니스 공을 무더기로 투척해버린 것입니다. 뭐 거의 최소한 1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심이나 관계자들이 뭐 그리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선수들이 테니스 공을 라인 밖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5분 동안 지연이 되었고 그 사이에도 계속 한두 개씩 공이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꼭 이 경기 때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경기장에서도 벌어진 일이고 티켓값에 대한 항의라고 하더라고요. 이강인 대활약 축제를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기가 재개되고 경기는 좀 싱거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선수 교체를 시작합니다. 애매했어요. 이강인의 해트트릭을 위해서 풀타임을 바라야 하느냐,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해주길 바라야 하느냐. 오히려 해트트릭이 없이 풀타임이면 그게 가장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교체할 때는 이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5분이 넘자 경고가 있는 선수를 교체하면서 덴벨레, 콜로무아니를 또 출전시켰습니다. 4대 0으로 앞서 있어도 주전 선수를 할지라도 최고의 경기를 위해서 무조건 출전시키네요. 엔리케 감독은 타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이제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강인이 한 경기에 3개의 포지션을 소화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의 정확한 포지션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후반 70분이 지나서 이강인은 확실히 미드필더에 있었고 수비 가담도 하고 80분에는 맘먹고 왼발 발리슛을 쐈는데 아쉽게도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짜 골이 되었다면 이강인은 진짜 프랑스 매체 대서특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점도 그냥 10점을 넘는 11점. 왜냐하면 오른발, 왼발 골에 크로스로 어시스트, 코너킥도 담당, 포지션을 바꾸면서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와 진짜 대박이죠. 이강인은 분명 슈팅 찬스가 몇 번 더 있었는데 동료에게 양보를 했었습니다. 경기는 이대로 4대 0 승리로 마무리. 와 이강인 대박이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강인은 공격수입니까? 미드필더입니까?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